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큼직한 이슈는 딱 두 개였죠? 엔비디아 그쵸. 실적이죠. 엔비디아 실적이랑 잭슨홀 미팅.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 안 뭐 이슈로만 따지면 이제 네이버 그렇죠. 그 두 가지가 있었는데 엔비디아 실적은 역시나 좋게 나왔죠. 네, 좋게 나왔습니다. 좋게 나왔고 그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좀 크게 좀 보여주지 않았나 네. 생각이 되고 뭐 맞춰서 또 저희는 반도체 관련주들로 네네네. 또 수익을 냈죠. 또 냈죠. 그리고 네이버 이슈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장대 양보 하나 조금 보여주고. 네, 특징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대장주급인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그렇죠. 상한가를 네. 갔는데 이제 우후죽순 따라가는 느낌은 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네, 왜냐면은 그 네이버 발표가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또 네이버 거기에다가 또 뭐 실망감 같은 것도 네. 좀 표현을 했죠. 자꾸 이상한 소리를 또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그러면서, 예전에 네, 올 초에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맞아요. 쪽에서도 뭐 이것저것 만들고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대답이 좀 엉뚱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AI가 밀리기 시작을 했는데 네이버가 똑같은 절차를 좀 밟고 간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네이버 그 검색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또 하더라고요. 네. 네이버에다가. 네네. 근데 이제 약간 좀 삥삥 도는 답변들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네. 이제 발표를 하고 폴라리스 오피스가 어쨌든 상한가에 들어갔었어요. 네. 들어간 다음에 이제 정규장이 끝나고 상한가가 한번 풀렸거든요. 풀렸어요. 근데 네네.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검색했던 것들 결과물들이 이제 여기저기 공유가 되다 보니까 이제 자, 얘 또 헛소리 한다. 그렇죠. 아직 라고 멀었다. 하면서, 풀리고 막 이랬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저번 주 두 개의 큰 이슈는 좀 마무리가 됐고 네. 요번 주부터 시작된 게 이제 오염수. 난리도 아니죠 지금. 아, 지금 뉴스라든지 네. 유튜브를 놓고 보면은 난리가 아닙니다. 진짜로 난리도 아닙니다. 저는 뭐 딥하게는 보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게 뭐 몇 개월 뒤에 뭐 해류가 어떻게 돼서 하는 것까지는 머리도 아프고 네. 다 떠나서 주식시장이 방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좀 움직이는 테마들을 많이 네, 형성을 해놨죠. 우려감이 좀 있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움직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좀 사고를 확장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오염수가 이제 방류가 되면서 첫 번째로 직격탄을 받은 게 이제 수산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안 먹죠. 많이 안 먹는. 저는 약간 좀 의아했던 게 뭐 CJ 시푸드나 무슨 시푸드 관련주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그 기업들이 움직이는 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바다에 피해를 입으니 수산의 소비는 줄어들 거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되려 반등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그거 보고 살짝 좀 애매했다. 저도요. 네. 과거에 돼지열병 터지면 아, 그렇죠. 돼지 안 먹고 네. 수산 먹고 닭 먹고 오리 먹고 이제 이러면서 관련주들이 반등했는데 역시 수산이 땅 터지니까 제일 먼저 반응한 게 닭이었죠? 이제 닭이었습니다. 네, 흔한 닭. 네. 닭 관련주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 진짜 많아요. 그리고 원래 이제 잘 움직였던 이제 돼지 관련주들. 그렇죠. 네, 돼지 관련주 하면 이제 동우팜투 테이블이 좀 네. 대표적이고 그리고 뭐 팜스토리 뭐 이런 친구들 사료 관련주들 있잖아요. 네. 돼지열병 터졌을 때 움직였던 친구들. 그리고 소금 관련한 친구들도 많이 움직였어요. 뭐 인상가랑 보라티알 이런 네. 게 일단 대표적이긴 하죠. 천일염 관련된 거. 네, 저번 주에는 아무래도 소금이 막판까지 좀 셌었고 네, 맞아요. 여기에 막 설탕도 움직이고 또 인도에서 쌀 수출 규제 한다면 쌀 맞아요. 관련주들 움직이고 해서 어쨌든 우리가 먹는 거는 다 움직였다. 네, 맞습니다. 예, 과장 조금 보태면 100개 움직였겠죠? 보통 이제 움직이는 것들은 강한 것들, 좀 대장 같은 것들을 이제 매매를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보는데 그 외에 조금씩 움직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맞습니다. 것까지 합치면 한 100개 정도는 진짜 되지 많이 않을까. 움직였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닭, 돼지, 오리, 설탕, 소금 이런 것들은 좀 관련주들을 좀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네. 한 가지 저는 살짝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파견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계속적으로 하잖아요. 네. 이제 이 정말 오염수가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이제 물고기를 잡아다가 이제 오염이 됐는지를 판단을 한대요. 그럼 저는 그냥 뭐 다 떠나서 그게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뉘앙스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지금 주말간에 또 이슈가 좀 많이 있고 유튜브나 이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뉴스 채널 이런 데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직접 파견했을 때 뭐 도쿄만에서 나왔던 것들은 여기에서 뭐 20배 정도의 아, 수치가 그래요? 나왔다라고 하는데 네. 그 독일 아니면 프랑스에 있는 바다에서 더 높은 수치가 나왔다. 아.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실체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아,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요번에 한미일 회담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살짝 이제 중국에 대한 약간 이제 뭔가 지구촌이 좀 갈라지는 느낌이 그렇죠.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염수 방류도 했겠다. 너네들끼리 또 뭉쳤겠다. 이 반일 감정이 한번 이렇게 좀 들어 올라오는 그렇죠. 느낌이 좀 있는데 네. 과거에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이제 좀 반도체 때문에. 예, 반도체 네. 때문에 문제가 있었죠. 그때 이제 움직였던 반일 테마주들이 대표적으로 모남이었습니다. 그렇죠. 뭐 신성통상 이런 친구들이 좀 대표적이었고 TBH 글로벌 이 친구도 반일 테마를 움직였던 또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어쨌든 간에 오염수를 방류함과 동시에 엄청난 테마들이 막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반일 감정까지 좀 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정리해 두셔야 되는 건 말씀드린 식료품 관련주들하고 이제 반일 테마들 이런 거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그리고 같아요. 또 하나 살짝 본다라고 하면은 일본으로 지금 여행을 가려고 하는 뉴요커들, 예, 예. 유커들이 이제 불매 운동을 하다 보니까 또 못 가게 또 막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반사 이익이 조금 네.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갖고 그쵸. 그것도 한번 생각을 그것도 해보시는 이제 것도 파생될 수 괜찮을 것 있는 같습니다. 네. 그런 또 이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 후쿠시마 이슈가 하도 말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좀 맞아요. 초반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걱정돼 이런 거예요.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도 별 영향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좀 굉장히 전문적으로 막 하잖아요 지금. 네. 이 초록색 보면은 뭔가 정상 수치 느낌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별로 뭐 크게 없다. 오염수 방사선량 크게 없다. 물고기 잡아다 검사했는데 광어 문제 없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또 장중에 움직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요거 그렇죠. 정도는 조금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 좀 저희가 이제 앞에 이 후쿠시마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역시 저번 주에 계속 얘기가 돌던 이슈다 보니까 네.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요번 주와 그리고 단발적으로 나오는 이슈도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Y. SY는 장중에 기사가 나왔었어요. 네, 맞아요. 그죠? 네, 장중에 기사가 나오면서 슬쩍 반응을 했는데 내일이 28일이거든요. 네. 28일에 보면은 이번 28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미팅을 위해서 2차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어쨌든 관심을 좀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또 보시면 현대무벡스가 어쨌든 간에 네옴 관련해 사우디 네옴 관련해서 움직였지 않습니까? 네. 이 친구도 예전 기사를 보면은 8월에는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확인을 됐다라고 하는데 너무 많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반응을 안 네, 해주고 반응을 있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얘기가 또 있습니다. 네. 8월에는 현지 파견하고 2차는 9월 달에 현지 파견을 또 한다. 결국 앞에서 저희가 지금 뭐 SY라든지 뭐 또 네옴 네. 그리고 현지 파견 이런 것도 보면은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들 한번 움직이려나 하는 정도. 네. 시장에서는 너무 뭐 후쿠시마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SY와 같이 뭐 대놓고 움직임을 보여주는 친구 아니면은 최근에 약간 좀 개별적으로 움직이죠. 다산그룹주들, 네. 통신 관련한 네네네. 이런 친구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슈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네.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AI 테크 플러스. 네, AI도 저희가 뭐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을 솔트룩스, 드렸긴 했죠. 뭐 코난테크 네. 뭐 이런 친구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약간 이 김대중 컨벤션 센터 하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그 밑에 쪽 그렇죠. 지방에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는 뭐 일산 킨텍스라든지 코엑스에서 하는 그런 컨퍼런스들도 크게 반응을 사실 안 하죠. 안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조금 더 수도권에서 밀려 있는 곳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막 엄청 흥행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슈를 만들어주지는 못할 것 같긴 그럴 것 해요.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일정도 하나 있다. 한번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뭔가 일정이 정해진 게 없어요. 다. 아. 그러니까 주말에 나왔던 그냥 개별적인 이슈들입니다. 네네네. 그 요거는 SCI 평가 정보 매각 이슈가 좀 오래됐죠. 네. 요게 이제 이번 달 31일까지 예비 입찰서를 받아서 숏 리스트를 추릴 예정이다. 근데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네. 기업들이 좀 많다고 해요. 그리고 조금 굵직한 기업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 혹시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어쨌든 매각이 되는 거잖아요. SCI 그렇죠. 평가 정보가. 근데 어쨌든 간에 인수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수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죠. 인수를 하는 기업이 크면 클수록 좋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이 삼성이 뭐 어떻게 한다. 그렇죠. 이래버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SCI 평가 정보가 어쨌든 이번 달 31일까지 예비 입찰서를 받는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좀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좀 많다 보니까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 다 보시면 이거 다 그 뭐예요?
그 매각된다라는 이슈들로 다 움직였던 겁니다. 이거 다. 그렇죠. 예, SCI 평가정보 최근에는 다 매각 이슈로 이렇게 좀 윗꼬리를 주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이슈예요. 네. 이런 거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것도 한번 봐야겠죠. 예. 드론. 9월 1일부터 네. 중국이 드론 수출을 통제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드론도 역시 크게 뭐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너무 많이 또 얘기들이 나온 네, 거고. 너무 자주 나오고 근데 이게 있고. 또 맞물려가지고 좀 글로벌적으로 으르렁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또 드론 수출 규제한다 하면은 또 움직일 수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네온테크, 그렇죠. 그죠? 그리고 뭐 베셀, 그리고 뭐 파이버 프로 뭐 이런 친구들 다 보면은 파이버 프로는 최근에 아마 드론 말고 다른 걸로 움직였었죠. 네. 어쨌든 UAM 관련주들도 언제든지 한 번씩은 툭툭 쳐줄 수 있는데 뭔가 연속성은 좀 떨어지는 테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연속성 떨어지는 테마가 바로 이거죠. 우크라이나.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면서 중국도 나도? 대만? 약간 이런 느낌. 예, 그러면은 또 많이 설명드린 히토류 관련주들 움직일 반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네.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것도 뭐 한두 번 얘기 나온 게 아니죠. 로봇 청소기. 네. 예, 로봇 관련주들도 역시 뭐 최근에 뭐 두산 로보틱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생각보다는 그렇게 흥행을 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청소기 시장, 또 청소기 관련주들 하면은 여기에 제가 이거를 굳이 갖고 온 이유가 예전에 그 청소기 관련해서 움직였던 게 바로 신성 델타테크예요. 아, 네, 초전도체로 미친 듯이 올라가고 네, 있는. 그래가지고 요거 하나 있다. 드리머스 컴퍼니, 뭐 나무가, 에브리봇, 이렌시스 이런 청소기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식료품 말씀드렸었죠? 네, 네. 쌀 관련주들. 네. 뭐 신송홀딩스, 뭐 또 이지홀딩스, 이지바이오, 우린 PTS, 바이오 FDNC 이런 것도 역시 식료품 정리해 두시면 좋겠다 말씀드렸었죠. 저번 주 금요일 날 이것도 정치적인 거라서 살짝만 하고 넘어갈게요. 네. 근데 뭐 이미 주가는 반응을 했습니다. 네. 방통위원장의 또 이동관님이 이렇게 음. 임명이 됐대요. 알아보니까 이게 무슨 검증? 이런 게 없이 그냥 이렇게 됐어요. 또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분이 이제 뭐 YTN, 뭐 IMBC 이런 이제 매각 관련해가지고 그렇죠. 이미 금요일날 반응을 했거든요. 시간으로 많이 올라갔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번 주에 어느 얘기가 나온다고 해요. 네. 이번 주에 얘기가 나오니까 뭐 이런 게 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연속성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이번 정부가 네. 뚜렷하게 내세우고 있는 것 중에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던 게 정책 중에는 이제 원전, 그다음에 이제 방송 민영화 이런 것들은 계속 얘기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 테마 정도는 이번 정부가 유지가 되면은 계속 지켜볼 테마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부가 뭐 밀었던 것 중에 뭐 암암리에 뭐 사그라든 것도 있고. 많죠. 네, 근데 뭐 이미 반응을 했는데 뭐 뚜렷한 결과물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주식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안 한 것도 있기 네.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마지막인데 어쨌든 저희가 정리를 딱 해드리면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 이제 식료품 그리고 반일 그리고 그렇죠. 말씀해주신 뭐 화장품, 여행 이쪽에 좀 메인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중간중간 뭐 광어에 문제 없다 뭐 이딴 얘기 나오면 살짝 좀 조정받고. 조심할 수 있고, 그리고 시장 전반적으로 조심을 해보자라는 건 바로 요겁니다. 아, 2차 전지 2차 전지. 하락에 베팅할 수 있는 상품이다. 2차 전지가 네. 조금 많이 움직이긴 했죠. 비이상적인 상승을 좀 보여줬던 것들 많이 있는데 네. 조금 조정을 받을 때도 네.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네, 실적 생각에. 시즌이 끝났잖아요. 지금 그렇죠. 저희가 우리나라가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실적 시즌이 끝나다 보니까 그에 맞물려서 이제 테마 장세가 와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 불과 한 달, 두 달 전처럼 저희가 계속 엔비디아 노래 부르고 이스페타시스 노래 부르고 2차 전지 어쩔 수 없지만 2차 전지 계속 움직이고 있다. 이 두 개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는 지금 말씀드린 테마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계속 있어요.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살짝 바뀌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좀 인정하고 인지하고 좀 이런 전략을 바꿔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좀 네. 말씀드리기 위해서 2차 전지 하락 베팅의 ETF가 나왔다. 저번 주에 그것도 나왔어요. 기술주 하락 베팅. 아, 미국에. 네네. 네, 미국의 기술주 하락 베팅 한다 하면서 그때부터 엔비디아 이슈 말고는 크게 반응을 안 한 것처럼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약간 이제 좀 테마성으로 좀 많이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정도 네. 하신 다음에 이렇게 외국인이 왜 이렇게 안 사, 왜 이렇게 지수가 안 올라 함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제 많아졌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제 글로벌이 저도 이제 주말에 지금 심상치 않잖아요. 지금 바이든 재선도 있고 그렇죠. 일본도 이때다 싶어가지고 좀 움직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기시다 총리도 지지율이 되게 낮더라고요. 맞아요? 보니까 30% 정도 되는 것 같고 내년에 우리 총선 있고 네. 근데 이렇게 시끄럽고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좀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하반기가 될 그래가지고 것 같아요. 이게 좀 극명하게 막 갈린다고 해요. 네. 약간 네 편, 내 편이. 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 정세가 흔들림에 따라서 주식시장에서는 반사이익을 받는 그런 종목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한번 해보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네. 재미난 이슈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